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야외에 나와서 콘텐츠를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처음 투자했던 거는 바로 2016년에 해외 비과세 펀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한도 3천만 원까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아시아나 베트남, 미국에 같이 한번 펀드에 가입했었고, 6년 전에 가입했던 미국 펀드에 제가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 가입했던 펀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 주식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개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입했던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 클래스 A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7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주식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78.14% 수익 중입니다. 사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0%가 넘으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주식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한 78%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삼성 아세안 증권 투자 신탁을 보게 되면은 대략 똑같이 700만 원을 가입했는데 한 12%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6년, 15년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펀드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가입했던 베트남 펀드는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인데 똑같이 700만 원을 가입을 했고 수익률은 54.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펀드들을 수익률을 쭉 보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 몰빵했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아세안 펀드, 베트남 펀드에 가입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걸 알았다면은 굳이 쓸데없이 분산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몰빵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2021년 전까지는 한국 주식만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대략 해외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내가 힘들게 번 수익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쨌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던 한국 주식에 집중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한국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양도소득세 해외도 내고 국내도 낼 거면은 차라리 그냥 해외 나가서 투자를 하자 싶어서 2021년 연말부터 2022년 연초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를 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가 넘어왔을 당시가 바로 미국 주식이 최고점일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그 당시가 최고점일지는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ETF를 주력으로 모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IVV, 그다음에 배당 성장 ETF인 SCHD, 그다음에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에 투자하는 QQQ 세 개의 ETF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고 떨어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죠. 하지만 사람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ETF를 투자하고 나니까 내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그래도 빅테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애플,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쭉 투자하고 나니까 어떤 종목들이 보이냐? 바로 빅테크가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기업들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SPGI, S&P 글로벌입니다. 그런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났는데 왠지 제가 투자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네, 인플레이션이네 하면서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현금에다 묶어놓을 생각은 없었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두 가지 업종, 바로 부동산 리츠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을 좀 더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콘텐츠를 찍는 9월 1일 기준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계좌 중에 토스증권을 보면은 이제 수익률 상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메가 헬스케어가 있고 어그리 리얼티가 있고 넥스트라 에너지, 아메리칸 타워, 암젠, 머크, 에브비, 테슬라 이렇게 쭉 있는데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오메가 헬스케어도 리츠 배당을 한 8% 이상을 주고 어그리 리얼티도
부동산 리츠고, 넥스트라 에너지는 뭐 에너지고, 아메리칸 타워도 리츠, 머크, 암젠, 에브비는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입니다. 즉 시장에서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수익률 상단에 있고, 나머지 기업들을 좀 더 보면은 그 다음이 테슬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KLA, SCHD 순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KLA가 비중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CHD, 브로드컴, 스토어 캐피탈, IVV,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토스증권 계좌 개설하면서 서비스로 받던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EDV, 뭐 디지털 리얼티, 홈디포, QQQ, 무디스 순인데 여기에 제가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종목이 바로 EDV입니다. 제 영상에서 한번 제가 장기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는 영상 올렸었죠. 사실 EDV가 비중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장기 채권을 더 모아가려고 하는데, 장기 채권을 사려고 했던 6월 달이 바로 무슨 달이었냐? 미국 주식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한국 주식도 폭락했던 시절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EDV를 모아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삼성전자 영상 올렸잖아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올리는 대부분은 실제로 제가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가격에 와가지고 EDV 대신에, EDV는 좀만 매수를 하고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매수한 것도 잠깐 한번 로그인해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에서는 57,000원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일찍 사가지고 지금 현재 계좌는 저는 평단가가 지금 58,100원 수준인데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뭐 최근에 또 주가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뭐 거의 보합 수준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가격에 샀고, 뭐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들 계좌에도 57,000원 정도에 대부분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고, 뭐 계좌에 뭐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이번 영상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저의 미국 포트폴리오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SPGI 글로벌이 다른 종목들 대비 상대적 비중이 높죠.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당분간 사실 팔 생각도 없습니다. 쭉 뭐 블랙록, 퀄컴, 스타벅스, 아마존, 알파벳, 램리서치, 나이키 순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종목이 바로 인텔입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대비 비중이 좀 낮고 인텔 비중이 높은 거는 인텔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의 기대와 정반대로 제가 선택했던 반도체 종목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가슴이 아픈 종목들은 이제부터 나오는데, 인텔,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입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라고 해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도 있죠. 제 포트폴리오가 어떤가요? 사실 이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포트폴리오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핵심 주축 3개의 ETF들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좀 작게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ETF였지만은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자꾸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백화점식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뭐 경기 침체다, 뭐 전쟁이다 해서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뭐 더 떨어진다, 뭐 추석 전에 팔아라, 내년에 뭐 엄청난 위기가 온다 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저도 매크로 뉴스를 안 보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체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온다라고 해서 저는 주식을 팔 거냐? 사실 여기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 시켰다가 위기 때 매수한다, 이거는 저의 역량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위기가 오니까 그럼 개별 종목들을 더 줄여서 핵심 주 종목들을 만들어놔야겠구나, 그 핵심 종목이 바로 ETF들 3개로 더 집중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리밸런싱을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현금을 더 챙길 거냐, 이거는 아니고 일부 종목들을 더 팔아서 주축 ETF로 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제가 6년 전에 가입했던 미국 펀드가 사실 저도 신경도 안 쓰고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오늘 올랐나 오늘 내렸나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수익률 자체 확인하는 것도 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말 가끔마다 한 번씩 살펴보거든요. 그렇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내년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아마 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은 제가 처음 가입했던 우리 펀드처럼 아마 더 좋은 성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좋은 종목들 잘 찾아보셔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